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이 나이에 라디오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렸던 순간을 다시 꺼낼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손이 살짝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네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60세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저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며 살았지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좌판을 깔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시절은 참 좋았어요. 새벽에 같이 밥을 먹고 손님이 몰리면 눈빛만으로도 서로 필요한 걸 척척 맞췄거든요. 남편은 말수는 적어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의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곤 했어요. 그게 제 행복이었죠. 남편은 저와 동갑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60세였을 때도 여전히 정정했어요.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직 젊다는 소리를 듣곤 했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선 남편분 참 팔팔하시네 라는 말이 오갔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30년 넘게 같이 살아도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그걸 알게 된 날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10월쯤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색해 보였어요. 오늘 좀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하고 가볍게 넘겼죠. 근데 자꾸 핸드폰을 힐끔거리더라고요. 평소엔 핸드폰에 관심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뭐 해? 하고 물으니 그냥 동네 소식 봐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도 모르고 그냥 궁금한 마음에 만져봤는데 잠금이 안 걸려 있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는데 거기에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화장 진하게 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메시지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엔 언제 볼까? 같은 말들이었죠.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그 여자와 남편은 2년 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땀 흘리며 장사할 때 남편은 동네 마실 간다 하며 집을 나가 그 여자와 카페에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심지어 우리 집 근처 호텔에도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장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동네 경로당에 다니고 친구들과 당구 치러 다녔죠. 저는 그게 나이 든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몰래 눈물만 흘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도 손님들 얼굴이 안 보이고, 아줌마, 고추 얼마예요? 해도 멍하니 있다가, 네, 하고 대답했죠. 동네 아줌마들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도 차마 털어놓을 용기가 안 났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그냥 혼자 모든 걸 삼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난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은 시장이 북적였어요. 추석이 코앞이라 손님들이 많았죠. 저는 평소처럼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낯선 여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화장기 풀풀 나는 얼굴, 명품 스카프에 세련된 가방을 든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이 여자다. 직감했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상추 좋은 거 있나요?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추를 건네면서 네, 여기요. 하고 대답했죠. 그녀는 상추를 사더니 느릿느릿 말했어요. 아줌마, 남편분 참 정정하시던데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신다면서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여자가 날 아는 척, 아니, 날 도발하는 거예요. 네, 하고 겨우 대답했어요. 그녀는 씩 웃더니 남편분 요즘 좀 바빠 보이던데 잘 챙겨 드세요. 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내 앞에 와서 저를 조롱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30년 넘게 헌신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고. 남편한테 따져봤자 오해야 하며 빠져나갈 게 뻔했어요. 그 여자를 직접 상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죠. 그래서 시장 아줌마들, 제 오랜 동지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시장엔 저처럼 50에서 70대 아줌마들이 많아요. 다들 인생의 풍파를 겪은 눈치 빠르고 의리 있는 분들이죠. 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다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 뻔뻔한 여자가 어딨어? 우리가 가만 안 둬? 하면서 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왜 남편에게 접근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남편과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시장 일에서 손을 떼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여자의 세련된 말투와 젊은 에너지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아직 젊으시다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걸 알았을 때 더 화가 났어요. 나이든 남편을 유혹한 그 여자의 뻔뻔함이 밉더라고요. 복수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그 여자가 다시 시장에 나타나면 그녀를 망신 주고 시장에서 쫓아내는 거였죠. 시장 아줌마들은 걱정 마, 우리 시장에 그런 여자 발 못 붙이게 해줄게 하면서 팔을 걷어붙였어요. 우리는 그 여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시장 문을 열 때마다 서로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그 여자 왔나? 아직 안 보인다 하면서요. 시장 전체가 전쟁터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뻔뻔했어요.
제 좌판 근처를 일부러 서성거리며 다른 아줌마들 좌판에서도 물건을 사는 척했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아줌마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작전 시작. 먼저 생선 장사하시는 순옥 언니가 나섰어요. 그 여자가 생선 좌판 앞에 서니까 순옥 언니가 큰 소리로 아이고 이 양반 물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기웃거리시나? 시장 망칠 일 있나?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 여자가 당황해서 저 그냥 하니까 순옥 언니는 더 크게 그냥? 그냥이 어딨어? 여기 와서 아줌마들 놀리러 왔나? 하고 몰아붙였죠. 그러자 과일 장사하시는 영희 이모가 끼어들었어요. 저 여자 요즘 자꾸 시장에서 이상한 짓 한다던데? 누구 남편 꼬시고 다닌다던데? 하면서 손님들 귀에 들리게 소리쳤어요. 시장이 북적이다 보니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고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번엔 떡 장사하시는 금자 할머니가 나섰어요. 오해? 오해가 어딨어? 우리 시장 아줌마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뻔뻔하게 굴지 말어. 하면서 떡바구니를 콱 내려놓으셨죠. 그 여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줌마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여자가 다시는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기로 했죠. 시장 상인회에 소문을 내서 그 여자가 오면 아예 물건을 안 판다는 암묵적인 룰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단골 손님들까지 그 여자 이상한 짓 한다는 소문 들었어 하면서 멀리하기 시작했죠. 시장은 우리 아줌마들의 세상이니까요. 그 여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드디어 남편과 마주 앉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실 남편은 그 여자가 시장에서 망신당한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아놓고 이게 뭐야? 당신이 한 짓 내가 다 알아. 하고 따졌죠. 남편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한편으론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제 가슴에 박힌 배신의 칼날은 쉽게 뽑히지 않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다시 시장 장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과도 농담도 하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도왔어요. 집에선 저한테 살갑게 굴고 매일 아침 오늘 좌판 잘 깔아놓고 와 하며 챙겨주기도 했죠. 30년을 믿었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고 남편의 노력 덕에 우리 부부는 서서히 예전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완전히 돌아갈 순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정도로는 회복했어요. 시장 아줌마들과의 관계는 그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졌어요. 그때 함께 작전을 짜고 그 여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일 아침 좌판 깔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여자 그때 생각나지? 하며 깔깔 웃어요. 순옥 언니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멋졌어. 시장 아줌마들 파워가 뭔지 보여줬지? 하면서 호탕하게 웃고 영희 이모는 다시는 그런 뻔뻔한 여자 안 나타나게 우리가 지킬 거야 하며 눈을 반짝이죠. 금자 할머니는 느릿느릿 떡을 썰면서
그때 네가 혼자 울지 않고 우리한테 털어놓은 게 제일 잘한 일이야. 하시곤 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곤 합니다. 우리 아줌마들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어요. 그 여자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시장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니까요. 1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며 이 사연을 쓰면서 저도 참 많이 생각했어요. 60세에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단단해졌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의 저는 상처받고 흔들렸지만 시장 아줌마들과 함께 그 여자를 물리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웠어요. 그 힘은 지금도 저를 지탱해요. 70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좌판을 깔고 손님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내요. 시장은 제 삶의 무대예요. 거기서 웃고 땀 흘리고 때론 아줌마들과 소소한 다툼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혼자 삼키지 마세요. 주변에 손 내밀어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저는 시장 아줌마들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 아줌마들은 강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시간이 상처를 다 낫게 해주진 않더라도 조금씩 덜 아프게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받아준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